안녕하세요, 여행상인입니다. 오늘 여행상인이 준비한 자료는 조금 무겁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2020년을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발생한 어떤 위기, 뭐 여러 가지 관광산업에 여러 위기가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항공업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재미있는 거 없고 흥미롭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너무 어려운 이 시기를 기록을 해두고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디에도 없는 자료를 제가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항공사였어요. 항공업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기대도 많았고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여객 점유율을 살펴봤는데 대한항공이 22%, 아시아나가 16%, 그리고 이외 LCC들이 37%, 그리고 해외 항공사 들이 2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붐이 바로 2019년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가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가 되고 2020년들도 IATA에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어요. 여객 부분이랑 화물 부분이 4% 이상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2020년에 전망은 맑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 모든 긍정적인 예측들은 다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항공 관련된 뉴스들을 쫙 살펴봤는데 거의 참담했습니다.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정부 지원, 그리고 구조조정의 이야기들, 정말 우울하고 슬픈 얘기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떻게 버티면 되는지가 가장 큰 화두인 게 2020년 항공산업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버티면 될까? 라는 부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예측들을 하기 위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IATA 항공운송협회에서는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 2022년이 돼야지만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올해 항공기 이용객은 전년 대비 54%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22억 명 정도가 항공기를 이용할 것 같다.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이게 2006년도의 수치라고 하네요. 거의 15년 이상을 과거로 회귀를 한 상황이 지금 코로나의 모습, 코로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사 입장에서 2020년 한 명 고객이 탑승을 할 때마다 거의 37불의 손해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면 한 명당 마이너스 5달러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 2022년이 되면 그래도 적자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2022년까지 그러면 국내 항공사들 그리고 세계 여러 항공사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2020년에 국내 항공사들의 실적을 잠깐 살펴봤는데 먼저 FSC의 대표 대한항공을 1분기, 2분기 제가 자료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마이너스가 정말 숫자도 카운팅하기 어려울 정도로 6천억, 그리고 200억, 300억 이렇게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각각의 항공사마다. 대한항공을 보니까 1분기는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출도 그렇고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 순손실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2분기 그래도 화물에 대한 이슈, 살기 위한 어떤 자구책으로 화물에 대한 어떤 증가 그리고 또 이제 고정비를 굉장히 감소시키면서 그래도 영업이익과 당기 순손실이 보니까 흑자로 전환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3분기는 기대했던 것들에 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LCC 제주항공도 제가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찬가지보다는 여객에 집중하고 있는 LCC 같은 경우에 더 큰 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의 어떤 규모도 굉장히 크고 2분기, 3분기도 사실 크게 개선된 부분은 없는 게 지금의 항공사, 국내 항공사들의 실적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세계 여행사들도 다 똑같겠죠. 여러 가지 항공사들도 지금 보면 타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 항공, 국부 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루프트한자도 국유화가 돼 있고 일본 잘항공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감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아주 어려운 게 지금의 항공업, 지금의 항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망을 한번 해볼 거고
어떤 체질 개선 노력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큰 이슈,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이런 소식들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니까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이 많아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게 되면 세계 7위 항공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대한항공의 입장, 그리고 항공업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항공기의 어떤 보유 대수를 봤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64대, 그리고 아시아나의 79대가 합쳐지면 243대 정도의 비행기가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7위 항공사의 규모를 가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 외에 노선의 어떤 경쟁, 중복되던 그런 것들도 좀 줄어들 거라는 얘기, 그리고 비행기를 정비하는 데 비용들도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제조사와의 협상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반면에 승자의 독배라고 하죠. 지금도 어려운데 2020년까지 이렇게 덩치가 커졌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어려움이 오히려 배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여행자 입장에서도 사실 경쟁이 좀 없어지게 되면 비행 요금, 항공기 티켓의 요금이 어떻게 될지, 오를지 내릴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의 합병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합병이 되면 같은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진에어, 그리고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또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쳐지면 통합 LCC의 출범이라는 이슈가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함께 같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다 합쳐지게 되면요, 아시아 2위의 LCC 회사가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최근 뉴스에는 보니까 FSC는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를, 그리고 LCC는 아시아나라는 브랜드를 가져간다는 게 지금 사는의 생각이라고 하네요.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과연 좋은 소식인가 살펴봤는데, 대한항공을 그리고 또 아시아나를 제외한 LCC의 규모가 대한항공이 세계 최대라고 하네요. 9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미국과 같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 넓은 항공이 주요 교통수단이 되는 미국과 같은 규모의 회사가 바로 대한민국에 9곳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 8, 독일 5개, 그리고 관광산업이 메인이 되는 태국 같은 경우에도 6군데라고 하고요. 우리보다 땅덩이가 엄청 넓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LCC는 3가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 LCC의 미래도 밝을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체질 개선의 움직임, 두 번째는 바로 몸집 줄이기입니다. 몸집 줄이기가 인수합병 얘기가 아니라 항공기의 보유 대수가 올해 처음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항상 증가만 하던 것들이 최근에는 20여 대를 올해는 반납을 했다라고 하네요. 당연한 얘기죠. 리스 연장도 안 하게 되고 추가 도입도 보류를 하게 되면서 이런 몸집 줄이기들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항공사마다 몸집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타 항공이 11대나 반납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쭉 보게 되면 총 19대 정도가, 20대 정도가 빠질 것 같다는 게 올해의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다음 체질 개선의 움직임은요, 화물로의 이동, 그리고 국내에 집중,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도 이 부분이 최근에 2020년까지 버티기 위한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화물 같은 경우에는 FSC에 집중이 되겠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왔을 정도로 화물로 수익을 많이 냈던 부분, 그리고 지난 10월에 진에어도 미국 LA 노선에 화물기를 띄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유럽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FSC의 노력, 그리고 또 LCC 중에서도 진에어의 노력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뉴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 노선에 집중을 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여객은 최근에는 LCC가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넘어섰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에요. 이 여객 자체의 금액들이 과연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이 고정비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의문을 가져보고요. 저는 오히려 화물 쪽에 집중하고 있는 항공사의 움직임에 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전자상거래 증가로 해서 화물 운송 자체가 항공으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고요. 긴급 방역 수요 그리고 이제 해상 운송이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 화물이 굉장히 또 증가할 거고 최근 뉴스에는 백신이 생산돼서 세계 각국으로 이동이 될 때 이런 화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2022년까지 버티기 위한 동력 바로 저는 화물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재밌는 게 어쨌든 항공업 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여객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이슈 중에서도 저는 포춘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승객들이 탑승을 편안하게 느낄지, 두 번째는 기업들이 얼마나 출장 예산을 삭감할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항공업계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업계라고 하죠. 얼마나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자연스럽게 대중에 펼쳐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두 번째가 아주 재밌었어요. 바로 기업 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 제가 살펴봤는데 상용 여행객들 중에서 이 비즈니스 법인 출장의 비율이 26%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수요였고요. 관광 수요 말고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무조건 가야 되는 출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장 수요가 살아나야지만 상용 고객들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생긴 이 불경기가 바로 다음에 이어질 게 바로 기업의 출장 비용들을 최소화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주저하게 되면서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급감할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객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늦어질 거라는 게 지금의 전망입니다. 금융위기 때도 출장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조금은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와 또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온택트라는 문제? 아니면 또 기술 개발이겠죠. 최근에 많은 정상회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회의들이 거의 대부분이 화상회의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조금은 그렇게 활기차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어떤 기업 출장들의 한계가 이런 기술 개발들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들이 바로 어떤 위기에 또 다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인 항공산업의 어떤 변화들 2020년 제가 12월 기준으로 쭉 살펴보니까 이런 한계, 이런 변화 그리고 이런 전망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또다시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했지만 좀 길고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행상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